루마니아, 한국에서 탄약기술 도입해 생산공장 건설 확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국영 기업과 손잡고 유럽 방산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일 루마니아 국영 방위회사인 로만과 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임각수 주루마니아 대사 등 한국 측 인사와 플로린 스파타로 경제부 장관 등 루마니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내 로만 군수공장을 활용해 군사 시스템, 탄약, 폭탄 등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양사는 유럽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해 말 루마니아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 등으로 성사됐다. 루마니아 군수품 주요 생산업체인 로맘은 지난 2000년 설립됐으며 2008년 한국 국방부가 무기 도입 업체를 통해 AK-47 소총과 탄약을 구입한 적도 있다. 루마니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한 건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이유도 있다. 한국산 무기는 북대서양기구와 호환도 가능하면서 가격까지 저렴하다. 최단기에 수입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말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본보 2022년 12월 23일 참고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루마니아 군 현대화 사업 참여 타진. 지난해 9월에는 한 루마니아 국방협력증진 의향서에 서명하고 3조 원 규모의 사업을 위해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네이토 최전선 국가다. 루마니아는 자국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해 전력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노후화된 전차와 장갑차, 보병 전투 장갑차 등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독 한화에어로 루마니아와 방산 협력 MOU 체결 탄약 생산도 포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 정부 및 국영 방산업체 로만과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지상무기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주포, 장갑차를 비롯해 지상무기 전반에 걸쳐 있다. 또 탄약 생산에서도 협력키로 했다. 루마니아 경제부는 6일 부쿠레슈티 경제부 청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국영 방산업체 로맘과 함께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지상무기 전반에 관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품목은 아니지만 탄약 생산과 관련한 항목도 MOU에 담겨 있다. 플로린 스퍼타로 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하면서 시작된 노력의 첫 번째 결실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로맘과의 협력이 루마니아 방위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루마니아는 유럽 및 아시아와 모두 인접해 있으며 IT를 비롯한 산업기술 성숙도가 높다고 MOU를 체결한 이유를 밝혔다. 손 사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나토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성장하는 게 목표라며 루마니아도 한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목적을 넘어서서 국방력 증대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루마니아가 원하는 내용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납기를 원하면 한국에서 생산해 바로 납품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 이전을 통해 루마니아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협력 범위 및 생산 품목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손 사장은 설명했다. 그는 자주포 K9는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무기체계이고 장갑차나 다른 지상무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 분야 등 다양한 범위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와 로맘은 루마니아 군에 납품하는 것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에서 생산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방안도 협의기로 했다. 루마니아 군은 현재 해외 업체에 의존하는 탄약을 자체 생산해 유사시 원활한 보급 역량을 확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 계열사 주식회사 한화방산이 생산하는 탄약이 MOU에 포함된 이유다. 3. 폴란드이어 루마니아도 한국산 전차, 장갑차, 자주포, 탄약 주목. 최근 루마니아 언론 매체들의 흥미로운 기사가 게재됐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한국과 조속한 시기에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양국이 4가지 분야에서 방산협력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9월 23일 바실레 뜬코 국방장관이 이끄는 루마니아 대표단이 방한해 대한민국 방위산업대전을 관람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찾아 방산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루마니아 정부는 한국산 무기 구매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뜬코 장관이 방위산업 대전을 찾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곳은 현대로템 부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군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현대로템 부스를 찾아 업체 측으로부터 K2 전차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고 극찬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내 업계에선 루마니아로의 전차 수출설이 돌기도 했다. 이번 현지 언론 보도는 뜬코 장관의 방한 이후 루마니아 국내 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현재 거론되는 4가지 분야의 방산협력은 각각 전차, 보병 전투 장갑차, 자주포, 탄약 판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차는 K2 전차 또는 폴란드 수출형 K2PL 전차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병 전투 장갑차는 K21 또는 수출형 AS21 모델이, 자주포는 K9A2가 유력 후보다. 최근 루마니아 정부는 중부 도시 퍼거라시에 나토 호환용 탄약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설비 건설과 탄약 생산 과정의 해외 파트너로 한국 한화와 풍산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사실 우리 국민에게 루마니아는 아직 생소한 나라다. 1990년 수교했지만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이렇다 할 교류는 없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루마니아를 소설 드라큘라 백작의 배경인 나라 정도로 인식하지 않을까 싶다. 반대로 루마니아 국민 역시 한국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 못할 테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왜 갑자기 한국산 무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며 적지 않은 물량의 무기를 사려고 하는 것일까? 옛 공산권 국가인 루마니아는 2004년 나토에 가입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다급한 안보 이슈도 없어 군사력 현대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에서 군비 증강이 촉발됐다. 루마니아 역시 올해 국방비를 GDP 대비 2.5% 수준으로 높이고 향후 국방비를 GDP 대비 3%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천명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착수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 최전선 국가다. 과거 나토는 최전선 방어를 위해 옛 추축국 이탈리아와 서독의 재무장을 지원한 바 있다. 지금 루마니아와 폴란드가 처한 상황은 당시 이탈리아 서독과 상당히 유사하다. 과거 이탈리아가 아드리아열 사이에 두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과 대치한 것처럼 이제 루마니아는 흑해 건너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나토는 루마니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매우 적극적이다. 우선 미국은 특수부대와 공군 전력을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 남부 데베셀루 미공군 기지에는 러시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어셔 시스템이 설치됐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 전투기들도 수시로 루마니아에 순환 배치돼 흑해 상공을 초기에 비행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는 미 110 수사단 이하 1개 여단 전투단과 프랑스 육군의 여단급 전투부대가 추가로 전개됐다. 나토 최일선이라는 지리적 조건 덕에 루마니아는 상당한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는 공짜가 아니다. 나토는 루마니아에 수년 전부터 국방 예산 증액, 군사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녹록지 않은 자국 경제 상황을 구실로 이 같은 압박을 외면했지만 이제 안보 상황이 달라졌다.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동유럽 정세가 크게 불안해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인근 해역에 부설한 기뢰가 떠밀려와 루마니아 군함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루마니아의 국방력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다. 루마니아의 올해 국방 예산은 70억 달러 정도로 이 가운데 약 40%인 28억 달러가 무기 구매 비용이다. 루마니아는 국방 예산을 GDP의 3% 수준인 9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하고 연평균 무기 구매 예산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늘어난 국방비는 대부분 전투기, 기갑장비, 포병장비 구매의 예산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매할 것인지는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해졌다는 얘기도 있다. 당초 루마니아는 노르웨이로부터 F-16 중고 전투기를 32대 구매해 당장의 전력 공백 소요를 메울 예정이었다. 지금은 고가의 신형 전투기 구매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203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F-35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기갑, 포병 같은 지상 장비 확충이다. 루마니아는 동유럽에선 폴란드에 버금가는 규모의 지상군을 갖췄다. 400여 대의 전차와 1,500여 대의 장갑차, 800여 문의 야포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질적 수준은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루마니아는 자국군의 가장 강력한 전력인 T-72 전차 60여 대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공유했다. 현재 남은 전차는 T-55 계열 130여 대, T-55를 개량한 TR-85 계열 280여 대다. 사실상 현대적인 전차전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장갑차 전력을 살펴보면 스위스로부터 차륜형 장갑차 피라나 V 모델을 소량 도입하기는 했지만 70대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주력 보병 전투 장갑차인 MLI-84는 1960년대에 생산된 BMP-1을 개량한 것으로 2024년까지 전량 퇴역 예정이다. 1000대가 넘는 차륜형 장갑차 전력은 대부분 BTR-60과 BTR-70 등 노후 모델을 기반으로 루마니아가 제작한 것이다. 루마니아 포병 전력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루마니아에는 제대로 된 자주포가 단 한 문도 없다. 그나마 최신식 화포가 M85로 1980년대 초반 소련 152mm EA-26견인 곡사포를 자체 생산한 모델이다. 주력 화포는 최근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포신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D-20의 루마니아 버전 M81이다. 루마니아는 포병 전력 현대화를 위해 2018년 미국의 54문의 M142 하이마스를 주문해 18문을 인도받긴 했다. 다만 탄약이 비싸 마치 전략자산처럼 매지중지하며 사용하는 실정이다. 당초 루마니아는 급한 불을 끄고자 중고 전차와 장갑차를 도입하려 했다. 노후 장비를 대체하면서도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나토 표준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포석이었다. 이에 따라 루마니아는 옛 소련 시절 기갑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무상 공여하면 중고 전차와 장갑차를 공급하겠다는 독일 측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 루마니아가 자국군 최강 전차인 T-72를 전량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것도 독일의 약속을 신뢰한 결과였다. T-72 전차를 넘기는 대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의 중고 전차를 받아와 기갑 장비의 나토 표준화를 추진하려 한 것이다. 전차나 장갑차 재고가 없다. 동유럽 국가가 일단 우크라이나의 기갑 전력을 공유하면 재고가 없다며 자국산 신형 전차 구매를 제한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최근 독일은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다. 그 최대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폴란드는 독일 행보에 격분해
한국과 방산 협력에 나섰다. 독일제와 비교하면 성능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인 반면 가격은 절반 이하고 납기는 2배 이상 빠른 한국산 기갑 장비를 기술 도입 형태로 현지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폴란드는 한국과 방산 협력으로 자국군 소유를 충당하고 비슷한 처지의 동유럽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루마니아가 한국산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